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구이티브의 곤입니다. 요즘 한창 새학기 시즌이기도 하고 이번에 갤럭시북 3가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으로 혜택 빵빵하게 챙겨서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갤럭시북 3 모르면 손해보는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 20가지. 그런데 또 이러면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이 진짜 곤이님은 맨날 나오는 신제품만 꿀팁하고 초기 설정 알려주고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갤럭시북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노트북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과 애플 생태계 부럽지 않은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마지막엔 배터리 수명도 늘릴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과 360 모델 전용 꿀팁까지 알토란 같은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 영상 쭉 봤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능 몇 가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내 갤럭시북 이름부터 정할게요. 윈도우하고 I키 눌러서 시스템 가보시면은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만의 특별한 갤럭시북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은 삼성 계정 로그인 해줄게요. 아래 검색에다가 ACC 검색하시면은 삼성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이 앱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안에서 삼성 어카운트 검색해 다운받아가지고 실행해주세요. 자, 안쪽에 들어오면 로그인 시에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내 기기 목록도 확인할 수 있고 삼성 클라우드에서 갤러리, 세팅, 노트까지 동기화시켜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 앱을 검색해 안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방금 갤럭시 노트 앱에서 입력한 내용까지 바로 갤럭시북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은 컴퓨터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다시 검색에다가 업데이트 검색하시면 삼성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드라이버라든지 삼성 앱스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윈도우 I 눌러서 윈도우 업데이트, 그럼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하시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맨 처음 받으면 각종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 만 해주셔도 최신 보안 및 그래픽 드라이버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지문을 등록할게요. 맨 처음 제품을 받자마자 추천 문구가 뜨는데요. 혹시 처음에 지문 등록을 안 하시고 넘기셨다면 윈도우 IQ 눌러서 설정, 지문 검색하시면 지문 로그인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문 인식 가주신 다음에 손가락 추가하시거나 새로 지문 인식을 등록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검지가 편해서 이렇게 했는데 중지가 편하신 분들은 손가락 추가 눌러서 원하시는 지문 등록하시면 됩니다. 맨 우측 상단에 있는 이쪽 이 버튼에다가 이렇게 손가락만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바로 로그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다시 설정, 시스템, 디스플레이 가보시면은 여기 HDR 사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넓은 범위의 색과 빛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HDR 기술이 들어간 TV나 모니터를 보면 확실히 색이 더 선명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빠른 설정창 세팅입니다. 우측 하단부에 와이파이, 스피커, 그리고 배터리 모양 아이콘 눌러보면 이렇게 빠른 설정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스마트폰처럼 블루투스도 기기 잡을 수 있고 와이파이도 선택이 가능하고 비행기 모드도 켤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자, 이것도 기본값은 여기 접근성까지만 있을 겁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필 아이콘 눌러서 빠른 설정 편집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숨겨져 있는 이런 기능들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완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순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반드시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다음은 사운드 세팅입니다. 갤럭시북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맨 처음 받으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켜줄게요. 앱 검색에다가 돌까지만 검색하셔도 돌비 액세스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시고요. 설정 가보시면은 동적이 있고 게임이 있고 영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모든 스피커 및 헤드폰 효과 비활성화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풀어주시고 음악이나 영화 하나 틀어놓으신 다음에 동적, 게임, 영화 가서 지능형 이퀄라이저 하나씩 눌러봐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사운드 세팅으로 바꿔주세요. 자, 다음은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펑션키랑 애플 11키 눌러보면은 이렇게 조용함, 저소음, 최적화, 고성능 이런 식으로 성능 모드를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검색에다가 세팅 검색하시면 삼성 세팅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고요. 배터리 및 성능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성능 모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적혀 있는데 고성능 모드는 말 그대로 성능을 최대로 쓰지만 PC 온도가 높아질 수 있고 팬 소리가 평소보다 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드가 사실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배터리에도 좋지 않고 충전 중에도 배터리 잔량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최적화 모드는 성능, 온도, 팬 소음을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저소음 모드는 말 그대로 PC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만드는 거고, 조용함은 그거보다 더 조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 이렇게 오래 쓰면은 PC 온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편집 프로그램처럼 무거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게임을 하신다면 당연히 고성능 모드가 좋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기에는 최적화 모드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도서관이라든지 조용한 곳에서 쓸 때는 이렇게 저소음이나 조용한 모드로 쓰시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그래픽 설정도 하나 잡아줄게요. 다시 윈도우 설정에서 시스템 디스플레이 오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은 그래픽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앱별로 어떤 모드로 지금 쓸 건지 지금 컴퓨터가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만약에 나는 고성능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클릭하시고 옵션 눌러서 고성능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설정한 값으로 놓고 쓰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앱 추가 찾아보기 눌러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선택 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단 이걸 제가 해보니까 고성능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원래 안 되는 게임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자, 다음은 자주 쓰는 폴더를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할게요. 원하시는 자주 쓸 폴더를 열어주시고 위에 폴더명 적혀있는 이 부분을 쭉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모든 폴더 표시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래 이런 PC를 딴 거 보고 있다가 이 폴더로 다시 와야지 하면은 이렇게 버튼만 눌러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새 창에서 열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창을 하나 띄워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림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윈도우 I 눌러서 설정 가시고 시스템에서 알림 가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림을 끄고 켤 수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 우측 하단부에 되게 커다란 배너로 알림이 뜹니다. 근데 요거 싫으시면은 알림 꺼주시고요. 하단부에 내가 알림 받을 앱들만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집중 모드도 여기서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필수 꿀팁입니다. 먼저 퀵쉐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퀵쉐어는 근거리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유선만큼 빠른 속도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상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하단부에 있는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퀵쉐어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갤럭시북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연결 중이라 뜨게 되고, 이렇게 유선만큼 빠른 속도로 파일을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북에서도 바로 이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빠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원본 파일 그대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화질 손상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 퀵쉐어는 원본 그대로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갤럭시끼리는 진짜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 컨트롤입니다. 멀티 컨트롤은 쉽게 얘기해서 갤럭시북이랑 갤럭시 탭, 갤럭시 S까지 하나의 기기처럼 같이 쓸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마우스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갤럭시 S23도 조작이 되고, 폴드도 이쪽에서 이렇게 노트북 마우스로 스크롤 넘기면서 볼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갤럭시는 설정, 기기 간 연결 들어가신 다음에 멀티 컨트롤 요거 켜주시고요. 갤럭시 북도 삼성 세팅, 기기 간 연결해서 멀티 컨트롤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할 기기 목록이 뜨게 되고, 갤럭시 탭이랑 갤럭시 S 둘 다 가능하니까 이거 켜주시면 되고요. 목록을 선택해서 최대 2개까지 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은 S23 울트라,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Z 폴드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렇게 넘기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노트북 마우스로 핸드폰 조작도 가능하고요. 폴드도 당연히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래서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쓸 수가 있고요. 사용 조건은 갤럭시는 원 UI 5.1 이상, 갤럭시북은 21년도 이후 출시된 모델의 하나고, 기기가 같은 와이파이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원 UI 5.1 새로운 기능 중에 쉽게 눕기 따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눕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여기로 이렇게 빠르게 불러올 수도 있고, 요거를 복사해서 삼성 노트에도 이렇게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갤럭시북에 있는 이미지를 보낼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 애플 생태계 부럽지 않죠? 다음은 갤러리 사진, 영상 동기화입니다. 스마트폰 갤러리 들어가시고요. 우측 하단부에 삼선 아이콘 설정 가주시고요. 여기서 원드라이브 동기화 이거 켜주시고요. 역시나 갤럭시북도 갤럭시 갤러리 들어와서 설정해서 원드라이브 동기화 이거 켜주세요. 우리 아까 전에 초반에 켰었죠? 네, 그겁니다. 원드라이브 동기화 한번 눌러서 하단부에서 동기화할 앨범을 따로 고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동기화가 돼서 갤러리 들어갔을 때 스마트폰 사진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원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5GB 용량을 제공해 주니까 일단 무료로 쓰시고요. 추가적으로 용량이 필요하신 분들만 저장소를 추가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자, 다음은 빠르게 화면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화면 분할 단축키 아시죠? 네,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자, 이러면 이렇게 분할로 나눠지게 되고, 이 상태로 놓으면은 그 반대쪽엔 어떤 창을 뜰 건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위로 가져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하면 어떨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은 이렇게 반차지하게 되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고를 수가 있고요. 우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분할로 쓸 수가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화면 캡처와 녹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알려드릴 거는 이 프린트 스크린 버튼 있죠? 이것만 눌러서 스크린샷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윈도우 I 눌러서 설정, 접근성 검색해 줍니다. 접근성 키보드 설정 있죠? 안쪽에 들어옵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화면 인쇄 단추를 사용하여 화면 캡처 여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 딱 눌렀을 때, 자,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자유롭게 선택 영역을 잡을 수도 있고, 창 모드도 가능하고요. 전체 화면 캡처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으면, 그러면 딱 이 부분만 이렇게 알림이 뜨게 돼서 여기서 바로 뭐 이렇게 펜으로 메모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복사, 공유, 저장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림을 꺼주면은 옆에 이렇게 지금 캡처가 됐다라고 이런 알림까지 못 받으니까 알림을 켜주시고 여기서 캡처 도구 켜주시고 필요 없는 것만 이렇게 따로따로 눌러서 꺼주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그리고 화면 녹화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건 삼성 레코드 기능인데요. 자, 이것도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 스크린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삼성 스크린 레코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안쪽에 눌러서 다운받아 주시고 열기 하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녹화 버튼 눌러서 이 화면도 다 녹화가 가능하고 선택 영역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화면 녹화도 가능하고 캡처도 할 수 있고요. 이 버튼 누르면 내 모습을 띄워놓으면서 이렇게 화면 캡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레코드 버튼 누르고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종료 눌렀을 때 자, 이렇게 편집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편집기가 뜨게 돼서 방금 제가 화면 녹화한 거를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하시려면 여기 폴더 아무거나 여시고 동영상 가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방금 화면 녹화한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설치하지 않더라도 윈도우하고 G키 눌러보면 자,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녹화 버튼 눌러가지고 동영상 녹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윈도우 Alt R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간혹 이제 프로그램이나 창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크린 레코더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밖에도 윈도우 이용한 필수 단축키는 제가 따로 영상 제작해 놨으니까 꼭 참고해보세요. 자,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앱 활동을 갤럭시북에서도 똑같이 이어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하단부에 휴대폰에 연결이 있을 겁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기, QR코드를 사용하여 연결. 너무 안 뜬다 하시면은 수동 연결하시고요. 핀코드 만들기, 그리고 갤럭시에서도 윈도우즈와 연결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요, 자, 이런 창이 뜨게 되고 휴대폰과 PC와 연결, 계속 다른 방법 시도, 여기 표시된 코드 있죠? 똑같이 입력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PC에 연결 중이라고 뜨게 되고요. 앱 권한 허용. 자, 그럼 이렇게 넘어왔고 권한 허용해 주시고 컴퓨터 확인, 앱 개선 참여하기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윈도우 시작할 때 휴대폰과 연결하기 자동으로 쓸 건지 물어보는데 원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PC로 내가 지금 다운받은 앱들도 실행시킬 수 있고 핸드폰 상태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통화 버튼 눌러서 허용해 주시면은 장치 연결 내 등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PC로도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이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메시지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앱도 여기서 실행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PC에서 웬만한 걸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세컨드 스크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S 그리고 갤럭시 북까지 다른 PC에서 듀얼 모니터로 쓸 수 있는 건데요. 갤럭시 탭은 S7 이상 모델에서 지원이 되고 PC 데스크탑은 미라캐스트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기기면 됩니다. 자, 우선 갤럭시 탭을 듀얼 모니터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갤럭시 탭을 키시고 빠른 설정창 여신 다음에 넘겨보시면 세컨드 스크린이 있습니다. 자, 이걸 켜주시고요. 게임 드로잉으로 빠른 응답 속도를 할 건지 부드러운 재생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우선 빠른 응답 속도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윈도우 K 누르면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목록이 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갤럭시 탭을 눌러보시면은 연결이 되면서 윈도우 P키를 눌러서 이렇게 확장으로 또 쓸 수가 있고 복제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화면만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 이렇게 노트북에 부족한 화면을 듀얼 모니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편집을 하는데 자료화면 폴더는 따로 놓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쭉 끌어다가 놓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갤럭시 북을요, 이런 데스크탑 PC 듀얼 모니터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데스크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하고 K키 누르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찾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단 대부분 데스크탑은 무선 랜 카드, 즉 와이파이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럴 때 무선 랜 카드 이런 걸 구매해서 PC에 꽂아만 주시면은 이제 이 PC는 와이파이 기능까지 되고 이렇게 미라캐스트 기능까지 되기 때문에 갤럭시 탭을 듀얼 모니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IP타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유명한 회사 제품이라 평점도 좋아서 저도 이제 평점 믿고 구매했는데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보안에 관한 꿀팁이에요. 펑션 키하고 F10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카메라 및 마이크가 차단되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누가 내 컴퓨터를 해킹하더라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마이크로 녹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혹시라도 공동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면 이 기능을 켜서 혹시라도 모르는 해킹 방지를 해보세요. 자, 다음은 배터리 관리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는 소모품인 거 알고 계시죠? 오래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배터리 사용 시간이 이거 내가 처음 받았을 때보다 너무 빨리 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배터리 수명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 세팅 들어와서요, 위쪽을 보시면은 배터리 보호가 있습니다. 자, 이걸 켜주면 배터리를 최대 85%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이렇게 충전하는 게 사실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좀 더 배터리 수명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를 가장 빨리 단축시키는 게 100%까지 완충을 하고 0%까지 방전시키는 건데, 이거를 최대한 85%까지 충전할 수 있게 해서 배터리 수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가운데 전원 및 배터리 가보시면은 여기 전원 모드가 있는데, 최고 성능 말고 균형 잡힌 또는 최고의 전원 효율성, 이걸로 체크해 주시면 배터리를 가장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밖에서 전원 케이블 없이 사용할 때 이렇게 체크해 놓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갤럭시북 360 전용 꿀팁이에요. 자, 갤럭시북은 다른 PC하고 다르게 이렇게 화면이 360도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자, 이 상태는 태블릿 모드라고 해서 뒤에 있는 키보드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화면 터치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 작업 표시줄도 보시면 사라지게 되는데,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완전히 뒤로 다 접지 말고 살짝 이렇게 펴서 이 상태로 놓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드로이 작업 하시기에도 편하고, 거치대가 따로 없이도 이렇게 세워놓고 쓸 수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겠죠.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 오는 S펜, 이거를 화면 근처에다 대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모든 노트북이 새 노트 작성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스마트 셀렉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문 기사를 한번 보고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쪽에 S펜 버튼 눌러가지고 스마트 셀렉트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큰 이미지로 보이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 뭐 선택 영역 잡을 수도 있고 펜도 그릴 수 있고 뭐 텍스트 이런 게 있는데, 이 T자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텍스트 인식으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복사도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거는 뭐 갤럭시 다 공통이긴 한데 이 스마트 셀렉트를 쓰면은 이게 다시 선택력을 잡아가지고 여기 고정 및 삽입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창이 계속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웹사이트 보면은 복사가 안 되는 메일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이런 것 그대로 띄워놓고 여기다가 타이핑을 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텍스트 인식을 통해 가지고 따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여러분들은 뭐 PDF 자료 모을 때라든지 뭐 PPT 스크립트 할 때라든지 정말 유용하게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 근처에다 대고 버튼 눌러서 이 창 띄워놓은 다음에 좌측 하단부에 톱니바퀴 아이콘, 자, 그리고 바로가기 편집,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자주 쓸 것 같다 하시면 이거를 쭉 끌어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도 따로 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앱이라든지 바로가기 추가를 사용해서 편하게 쓰세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갤럭시북 3 초기 설정과 필수 꿀팁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이 꿀팁 영상이라든지 초기 설정을 하면 매번 듣는 얘기가 너무 빠르다, 지 혼자 진행하네, 뭐 따라가지 못하겠네 하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를 진짜 제가 정배속으로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40분 그냥 넘깁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정지해서 순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배속을 좀 낮춰서 보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기에 굉장히 지치실걸요. 어쨌든가 모두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속 조정해서 따라와 주시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빠른 게 무조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티백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빠이.